우와 열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전통시대 유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 그 뭐랄까 예 우열 네 도덕을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못하느냐 이런 얘기 뭐랄까요 그 선악 옳고 그름 시비 내외 이런 문제 그 군자 소인의 문제가 있고 군자 소인 안에 수많은 스펙트럼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누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군자 누구에 비하면 순재 소인 이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우열에 대한 얘기 저 참 어떻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찾아봐야겠는데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육아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나이브와 낙관이라는 게 있고 이건 어차피 지금 말하는 순자적 신욕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반드시 뭐 사서오용을 줄줄 외우고 어쩌고 해야만 뭐 그거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효제 집에서 효도하고 밖에서 누구한테 공손할 수가 있고 오다 어른들 잘만 모시면 그 대충 향적 공동체 괜찮은 사람이라 저 사람 참 무서네 저 사람 참 그러면 군자라는 소리도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나이브한 낙관이 있고 향촌 공동체에서 그러면 바라는 그런 거기까지만 올라오면 더 이상은 안 바란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누가 더 능숙하냐 누가 더 잘하냐 이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선악할 때 선을요 보통 육아에서는 착함, 조음, 구주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근데 도가나 특히 법가나 특히 병가에서는 선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웰의 뜻이에요. 웰, 스킬풀리. 그래서 거기는 선이라는 것이 누가 더 능숙하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효율적으로 누가 더 적은 예산을 투입한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산출해내는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효율, 능률, 잘, 요령 있게 네 그런 것들은 육아하고 좀 안 맞고 선을 굿이 아니라 부사로 형용사 굿이 아니라 부사로 웰 스킬풀로 번역하는 법과 병가 이쪽에 좀 더 그걸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 정말 철저하게 누가 이기고 지고 내 누구의 힘이 세냐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순자라든가 호갱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의 본성을 두 개로 본 것 같아요. 태어날 때의 본성과 나중에 바뀐 본성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처음에는 내가 피곤했을 때 그 버스에서 어르신 보고서 일어나는 것이 안 됐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런 내 모습이 내가 봤을 때도 좀 뭐랄까 나는 착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규정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공부하기 싫었지만 나는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익숙해지고 난 스스로 누가 어머님이나 부모님 혼내지 않아도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제가 빼먹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주 하다 보면 그 몸에 익숙해지는 것도 있는데 스스로 자기 규정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또 거듭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규정을 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후천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호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간의 선악을 이렇게 봅니다. 인간은 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반응을 드러내는데 좋아할 것을 좋아하면 네 도덕적인 것이고 싫어할 것을 싫어하면 역시 뭐겠습니까? 도덕적인 것이겠지요. 근데 좋아할 것을 싫어한다든가 싫어할 것을 좋아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해야 될 것, 내가 싫어해야 될 것을 뭘로 배워야겠습니까? 네, 그 교육을 통해서 어머니, 부모님, 아버지,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이것은 네가 가까이 해야 돼. 이것은 네가 싫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네가 늘 몸에 익히려고 해야 돼. 이것은 네가 당장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네가 멀리 하려고 해야 돼.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인간이 제대로 호와 오를 하게 마련인데요. 철저하게 인간의 선악은 중절의 문제라고 합니다. 뭐냐면 제대로 규범의 중자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가운데 중자만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지요? 우리가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 딱 맞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적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호갱이라든가 순자라든가 율곡의 철학들은요. 가운데 중자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인간은 뭐냐면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중에 교육을 받으면서 올바른 몸가짐을 하게 마련인데 몸가짐이 어떠해야 한다는 겁니까? 규범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중해야 된다는 거. 중이 뭔 뜻입니까? 딱 그 규범에 합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좋아할 것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되고 싫어할 것은 내가 몸을 멀리 두고 이게 하면 뭐겠습니까? 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 이야기하면 절이 뭐겠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가 상갓집에 갔을 때 어떻게 되냐?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돼요? 웃으면 안 되고 근엄한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반대로 결혼식장, 자취집에 갔을 때 울어야 됩니까? 아니지.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웃어야 되지요. 자, 상갓집에 갔을 때는 내가 뭐겠습니까? 슬픔이라는 반응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자취집에 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기쁜 표정을 짓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사회화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쉬운 말로 어떤 사람 대접받습니까? 눈치는 있고 세상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고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중요합니까? 너무 슬퍼한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기뻐한다거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가까이 하고 내가 그 공부가 내 체질에 맞도록 내가 끊임없이 책을 끼고 살아야겠지만 24시간 에브리데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 수가 없겠지요? 그지요? 좋아해야 되지만 적당히 좋아할 줄 아는 정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절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선함과 악함은 무엇이냐면요, 때에 맞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법도에 맞게끔 좋아하고 싫어하고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 정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 적절히 그때그때마다 조절할 수가 있어야 인간이 어디 가서든 남한테 최소한 손가락질 안 받고 무난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고 집단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중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범의 기준에 합치되지 않느냐, 그리고 합치되게끔 행동을 하더라도 적절한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인데, 자, 인간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뭔가를 욕망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범에 맞아야 되고, 맞더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문제는 너무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규범이 어긋났을 때 문제일 뿐이지, 인간이 뭐냐면요,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먹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자, 집에 돌아왔는데 통닭 한 마리가 있습니다. 먹으려고 합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직 집을 돌아오지 않은 동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얘가 왔을 때, 동생이 왔을 때 같이 먹고, 내가 또 동생이랑 같이 통닭을 나눠 먹는데 내가 3분의 2, 4분의 3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동생도 적절히 먹을 수 있게만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정도를 배려를 해 줘야겠지요. 이런 중절의 문제가 있을 뿐이고, 중절의 문제를 잘 배워서 합치되게 정도를 조절할 줄 알게끔 어떻게 해야 한다. 외부에서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 수용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갱이 봤을 때는요, 인간이 태어날 때 누구는 본성이 착하고 누구는 본성이 악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인간을 태어날 때 다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해야 될지,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만큼만 해야 돼,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회화되고 착해지고 수양이 된다.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순자가 되었던 호갱이 됐던 이루고 됐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맹자 같은 사람보다 교육학이라든가 교사하시는 분들, 남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뭐냐면 논문을 쓰시거나 어떤 교대 아니 무슨 대학원 갔을 때 훨씬 더 뭐냐면 논문 쓰기에 어떤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지 상태의 인간을 뭔가를 집어넣어서 후천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시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맹자보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안에 좋은 것들 잔뜩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맹자보다 오히려 순자의 그것을 이어간 그런
학자들이 말들이 교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고 뭐 대학원 논문, 뭐 석사, 박사 논문 쓰실 때 훨씬 참고하고 네, 가져다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치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를 뭐 밀고 나간다, 지를 뭐 크게 한다, 이런 것인데요. 이 치지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착해지기 위해서 수양의 하나의 커다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호갱은 인간 수양의 과정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한다고 했지요? 처음에가 입지, 두 번째가 치지, 세 번째가 역행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지는요, 명리와 찰식으로 나뉩니다. 자, 명리가 무엇일까요? 한자 잘 봐주십시오. 명리가 무엇일까요? 명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밝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리, 진리, 정리, 순리, 사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오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찰식은 무엇입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설명을 말씀드렸지요. 지각설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뭔가 나한테 와서 자극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반응을 산출하는데 그걸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반응이 옳은지 그른지 셀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관찰할 때 찰입니다. 성찰할 때 찰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을 옮기려고 하는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스스로 셀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를 배우는 거하고 찰식, 나를 스스로 관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치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치지라는 것이 있어야 인간이 착해지고 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리부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명리 무엇이겠습니까? 자, 인간이 태어날 때 좋은 도덕 본성을 내재하고 가지고 태어난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으면 뭐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백지라고 했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워 넣어야 되는데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독서를 하고 강학을 하고 스승한테 혼도 나가면서 뭔가를 배웁니다. 성인의 말씀들을 내가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규범, 예, 문화, 관습,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내 안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넣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어쩌고 뭐 할 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울하고 계산기가 있어야 이것을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일단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밖에 있는 것들, 좋은 것들, 도덕, 규범, 기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스승한테 훈육을 받아가면서 끊임없이 성인들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외부의 기준과 규범들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명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명리 다음은 뭐냐면요. 찰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찰식이 무엇이냐면요. 내 의식을 관찰하는 것이고 셀프 모니터링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자, 인간이 외부 사물에 내가 오면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고 싫다, 좋다, 먹고 싶다, 입고 싶다, 뭐 반응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반응을 있는 그대로 내가 따라가고 그 반응, 생각을 바로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에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하겠지요. 근데 따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선인지 악인지 따져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찰식 전에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명리라는 것을 이야기했지요. 외부 세계에서 기준, 규범, 예 등을 내가 배우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기준으로, 기준을 기준으로, 법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나의 반응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판정과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를 배워서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나의 반응, 나의 의식, 내가 지금 행동하는 찰나에 나의 어떤 그
마음과 행동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본다? 따져보고 검속해보고 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찰식이다. 그래서 명리와 찰식을 합치면 바로 무엇이다? 치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호갱 수양론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율국으로 할 것인데, 이율국도 이거랑 비슷하고 거의 똑같다시피 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처음에 무엇입니까? 입지로 뜻을 세우고, 두 번째 치지로서 뭔가를 배우고, 나 스스로 관찰하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올바른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입지, 치지, 또 무엇이냐? 그 역행이라는 프로세스를 호갱이 만들어냈는데, 다음 시간에 다룰 율국도 똑같은 프로세스로 인간의 수양과 성장, 구현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선과 성악은요, 인간의 본성이 나쁘다, 착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안에서 밖이냐, 밖에서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성선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간이 착해지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키우고 해서 밖으로 끄집어낸다. 성선은 늘 안에서 밖으로 이런 논리로 갑니다. 하지만 성악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 좋은 것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것들은 순전히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자, 성선은 안에서 밖으로, 성악은 밖에서 안으로인데, 자, 밖에서 안으로 좋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호갱이 뭐라고 했습니까? 명리라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율국도 밖에서 안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맹자의 사상에 맹자 텍스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내 마음을 찾는 데에 있다. 사람들이 개하고 닭을 잃어버리면 뭐냐?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를 하지 않으니까 슬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문지도 무타야 구기방심이. 자, 학문의 길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내 마음을 찾는 데에 있다. 그러니까 맹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 마음, 타고나서 내 마음을 잘 찾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발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이런 것이에요. 철저하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긍정하는 것인데, 반대로 순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문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스승을 두고 배우는 것이다. 맹자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자는 뭘 얘기했습니까? 스승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밖에서 승부를 보자는 겁니까? 안에서 승부를 보자는 겁니까? 밖에서 승부를 보자는 것이지요. 성선은 정확히 안에서 밖으로, 성악은 정확히 밖에서 안으로이다. 그리고 호갱은 밖에서 안으로 좋은 것들을 집어넣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명리라고 표현을 했고, 다음 시간에 다룰 이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선, 성악을 절대 선과 악으로 프레임을 보시지 마시고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네. 자, 찰식의 과정 이렇습니다. 찰식이 뭐라고 했지요?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외부의 사물을 나한테 자극이 왔고 맞닥뜨렸을 때 내 마음이 뭔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좋고 싫고 밀어내리고 싶고 당기고 싶고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스스로 관찰을 해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법도에 맞는 것 같아, 법도에 안 맞는 것 같아, 판정을 해야겠지요. 자, 법도에 맞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선한 의식이지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 키워나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면 좋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뭐죠? 내 마음을 지금 관찰해 봤더니 법도에 안 맞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잡초뽑듯이 뿌리를 뽑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좋은 의식들은 키우고, 내가 딱 판정해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이것은 나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바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워 버려 나가야겠지요.
이렇게 찰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셀프 모니터링 하면서 내 마음에 이것은 착한 마음, 이것은 나쁜 마음, 착한 마음을 키우고 유지하고 나쁜 마음은 바로 없애버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도덕적 의식이 형성이 되고 늘 착한 행동을 바로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고 늘 바람직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준비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찰식을 통해서 나쁜 마음 죽이고 착한 마음 키워내고 네, 찰식을 통해 내 마음을 판정해내서 이건 착한 마음, 이건 나쁜 마음 죽이고 착한 마음 키우고 그리고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선의지를 공굴려 가면서 언제든 착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스탠바이 하자. 바로 뭐 그런 것인데 자, 이렇게 내 마음을 내가 호라는 것도 반응을 일으켰을 때 현재의 내 의식,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내가 스스로 관찰을 해봅니다. 관찰해볼 때 뭘로 관찰한다?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온 명리를 통해서 내 안으로 가지고 들여온 예와 기준, 규범으로서 관찰해서 판정을 하는 것인데 규범으로서 판단해보니까 이건 선한 마음이야, 지금의 마음은 나쁜 마음이야 하면서 어떻게 한다? 착한 마음 키우고 나쁜 마음 죽이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바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그때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뭔가 지금 이것을 하려는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따져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옮기면 이거 착한 행동이야 라고 판정을 내렸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론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바람직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죠?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역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치지 다음에 바로 역행입니다. 내가 마음을 가지고 관찰했을 때 이건 나쁜 마음이야, 이건 선한 마음이야 이렇게 하려는 지금의 의식은 좋은 것이야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쁜 마음을 싹 죽여버리고 선한 의식과 선한 마음은 그대로 행동에 옮겨서 내가 바람직한 행동과 규범을 자주 실천하다 보면 예와 규범이 내 몸에 딱 맞게 되고 그리고 늘 이렇게 뭐냐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호라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늘 그때 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호라는 반응이 예와 규범에 맞게끔 드러나는 인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앞으로 좀 가볼게요. 입지, 치지, 역행 이런 프로세스로 인간의 성장과 군자됨이 수양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자, 치지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명리하고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찰식이라고 했지요. 그럼 찰식한 다음에 행동을 옮겨온 걸 뭐라고 했습니까? 역행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입지 설명을 안 했는데 입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입지는 무엇이냐면요. 수양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자, 뭔가를 공부하기 전에 내가 뜻을 세우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율곡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성인이 되겠다. 반드시 훌륭한 인간이 되겠다. 이런 커다란 목표를 세우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자, 호갱의 그 학문은 맹자의 근원을 두었다고 했습니까? 순자의 근원을 두었다고 했습니까? 순자의 근원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자, 인간 안에 선한 본성과 도덕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내 안에 이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바람직한 행동,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과 본성, 그런 기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작할 때요. 인위적인 뭔가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학교 들어갈 때 할 때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새 학기가 되면 매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고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기도 합니까? 붓 가지고 매직 가지고 나의 목표에서 슬로건 쓰기도 하고 아예 막 그 액자에다가 아예 박아버리기도 하지요. 사실 그런 걸 안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생각해서 봤을 때 내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거라도 내가 책상 위에다가 내 자취방 거기 벽에다가 붙여 놓아야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마음을 뭐냐면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 목표를 완성하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새 학기 때
이렇게 새해 때 뭔가를 써서 붙이고 슬로건을 어떻게든 간에 막 그래서 막 저기 위에다가 막 하다못해 여기 핸드폰에 여기다가도 하는 경우 있지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자도 그랬고 나중에 유효국도 그런데 입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입지 바로 무엇이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그 외부의 그 스승한테 바람직한 문화 규범 어떤 그 기준들을 빡세게 들어가는 공부의 과정을 밟기 전에 어떻게 해야겠다. 나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반드시 공부로서 끝을 보겠다. 나는 반드시 뭐가 되겠다. 군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세워 놓아야만이 성선이 아니라 성악 내부에 자발적인 독촉 실천 기제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의지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명리의 과정을 밟아서 선생님의 말씀, 가르침의 내용들을 내 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방에 그 자취방에 공부하는 방에 이런저런 슬로건을 써붙이는 경우 어땠습니까? 기자님은 꽤 보셨을 것이고 기자님도 써보신 경험 있으시? 저는 그 뭐라고 써놓진 않았는데 유행을 했었죠. 예. 형이 옛날에 미래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중학교 때 써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거 앞에 붙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뭐 써놓은 다음에 머리에 질끈 동여매는 것도 그것도 뭐겠습니까? 내 스스로 인위적으로 내 어떤 뭐 그 투지와 의지, 나의 무슨 뭐 그런 뭐 각오를 막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았던 게 바로 뭐냐면 순자적 진영의 지각설 진영의 입장인데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그 이후국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기서 많이 나와요. 역행이 누가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안창호 선생님도 입지 관련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과소평가된 거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한데 안창호하고 누구지? 그 똑같은 평양 출신의 그분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큰 지도자 조만식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많이 지금 뭐 어떻습니까? 무속에 많이 좀 그 스팝되면서 기복적인 게 있지만 한때는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뭐였어요? 근대 얼리어 답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서북 출신의 그 개신교인이 안창호나 누구냐? 그 조만식을 이런 사람들은 나름 개신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구 근대에 대한 성숙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개신교가 뭐였습니까? 이 땅의 반지성주의와 싸우는 근대의 파이프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분들은 참 마음에 드는 게 그거예요. 한 번도 안창호 도산 선생님이나 고장 선생님은 한 번도 자기 족보자랑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양반 뼈대가 이런 거 하진 않고 나는 평민이었다고 인정을 하고 조선의 봉건적인 면을 많이 비판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안창호 선생님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상가라고 할 만한 분인데 그분의 사상 뒤에는 뭐 개신교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이율곡에서 완성된 이런 순대적인 신유학 그것도 좀 적지 않게 지분을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가 뭐 때가 되면 또 안창호 화상과 안창호에 대한 책을 쓸지도 모르겠는데 뭐 잘 안 팔리겠지만 한번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유학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목표를 세우라 이것입니다. 성인이 되겠다는 군자가 되겠다는 계기를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내가 본래 착하고 내 마음 안에 알아서 할 수 있고 내 마음 안에 도덕적인 본성이 가득 차이면 이렇게 뭐냐면 인위적인 뭔가 계기와 그것을 상정하고 만들어내서 나를 자극시킬 필요가 없는데 인간은 무엇이냐? 태어날 때부터 뭐냐면 안에 아무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시작을 할 때 인위적으로 행사를 하든가 써 붙이던가 으쌰으쌰 하는 통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커다란 버튼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경류를 만들어내고 보시면 됩니다. 물기를 낸 다음에 경류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경류에다 몸을 실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빠르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목적지를 만들어 놓았다면 목적지 가는 길을 닦고서 경류를 만들어내고 그 흐름에 나를 맡긴다. 그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한다? 목표를 세우고
이런 커다란 흐름에 나를 맡기고 인위적으로 해서 나를 자극하고 어떤 내가 좀 나의 의지를 강하게 북돋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치지라고 했습니다. 치지는 어떤 걸로 나눠줬다고 했죠? 아이고 명리와 찰식이라고 했지요. 근데 찰식에서요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내가 찰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지금 의식, 나의 지금 반응,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그때그때 포착을 해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늘 깨어있기. 자, 주작에서 주장하는 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엄숙한 상태 두면서 내 안의 선의지를 크게 공굴력하고 내 몸 안에 가득 차게 하는 것인데 이 경이라는 것이 주자한테는 미발시의 어떤 수양 그거하고 상관이 있었지만요. 전혀 이런 순자적 신유와 호갱이나 일국 입장에서는 경이라는 것이 뭐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의 선의지를 잘 이런 거 상관이 없고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늘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사태에 임했을 때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깨어 있다는 것인데 내가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CCTV가 그 안에 뭐 그 렌즈에 뭐가 안 끼기도 해야겠지만 자, 내 마음을 이발시에 내 마음을 내가 사태에 임했을 때 나의 반응을 그때그때 이것이 법도에 맞는지 법도에 어긋나는지 셀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찰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경은 이런 뜻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CCTV가 블랙박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쨌든 CCTV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CCTV가 늘 상황을 그때그때 봐야 할 것이고 블랙박스도 그때그때 모두 상황을 담아야 될 것인데 항상 어떻게 해야 한다? 에브리타임 모니터링, 블랙박스 온, CCTV 온 어떻게 해야 한다? 네가 마음이 바로 움직였으면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을 옳은지 그른지 판정을 해야 되고 지금 내 마음이 나쁜 행동이면 바로 없애버려야 되고 올바른 마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요. 행동으로 옮겨서 제대로 올바른 정도로 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냐? 방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한다? 늘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한다? 켜두어야 된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라. 너의 마음을 관찰하고 너의 행동을 관찰하고 셀프 모니터링하고 판정하는 그런 의식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항상 24시간 깨어있게 해야 어떻게 해야 한다? 네가 나쁜 행동 안 하고 그릇된 행동을 안 할 수가 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입지 뭐라고 했습니까? 목표를 세우기, 강한 의지를 북돋기, 그 다음에 뭐지요? 치지를 해야 되는데 치지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외부에 좋은 것들 배우기, 명리 더하기 뭐라고 했습니까? 찰식이라고 했는데 찰식은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한다? 경이라는 깨어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겠습니까? 역행이지요. 자, 입지, 뜻을 세우고 치지, 공부를 하고 셀프 모니터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처음에 뜻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셀프 모니터링에 날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치지 다음에 바로 역행인데요. 뭔가를 배웠습니다. 배웠어도 역시 실천을 해야 될 것이고 배운 걸 바탕으로 나의 의식과 나의 반응, 나의 마음을 판정해 놓아서 나쁜 것은 없애버리고 착한 마음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역행이다. 그래서 누구지? 주자 같은 경우는 미발시의 마음 함양, 미발시의 선의지를 크게 만들기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떤 예와 규범 이런 것들을 무한 실천이라 이런 말을 하지를 않는데 주작에 비해서 이런 순대적 신유와 지각서 진영은요 도덕률과 규범을 끊임없이 실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성선성악의 문제가 있어요. 원래 좋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원래 본래 수영할 줄 모릅니다. 나는 본래 이거 골프 스윙할 줄 모릅니다. 나는 이거 볼링 할 줄 아세요? 저 이거 볼링 배운 적 없는데 본래 이거 할 줄 모릅니다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우면서 무한 반복하면서 익숙해지고 언제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지요. 자, 150짜리 직구가 오늘 내가 이것을 이거 150짜리네, 인코스, 아웃코스네, 밀어쳐야 되고 생각하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커브가 들어오는데 이거 아무리 볼이 될 것 같으니까 골라내야지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이런 겁니다. 인간이 역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좋은 행동, 예와 규율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제2의 천성으로 만들어져서 즉각적으로 내가 머리 통밥 굴리지 않아도 언제나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더욱더 역행이라는 것을 실천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스포츠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순자하고 율곡을 보면 이래요. 스포츠 선수, 체육 선수들이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이라기보다는요, 무한 반복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 태어날 때는 비록 인간이 악하게 아무것도 안에 좋은 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지만 무한 반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든지 좋은 천성을 가지고 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각설 진영이 말하는 역행, 다음 시간에 말할 또 그 요구에 말하는 역행은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가 동작을 어떤 모션을 계속해서 반복 훈련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호갱. 인간은 무엇이다? 호오다. 인간은 늘 외부 사물에 대해서, 외부 사물이다 때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 호오라는 걸로 반응을 하는데, 규범에 맞게 호오라면 군자고, 내 사욕을 가지고서 반응을 하면 소인인데, 사욕을 가지고 반응하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는 사욕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 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함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한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과정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입지. 나는 성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계기, 나의 마음에 어떤 자극을 주는 이벤트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치지인데 치지는 어떻게 된다? 명리와 찰식으로 나누시니 명리는 무엇이다? 말 그대로 리를 밟게 한다. 외부의 규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 성인의 가르침들을 어떻게 한다?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이다.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집어넣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반응, 나의 의식, 나 현재의 마음 상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정을 내리고 나쁜 것이면 스탑, 지우고 없애고 좋은 것이면 옳은 마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직한 마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 역행인데 무한 반복을 통해서 내 몸에 익혀서 제2의 천성, 제2의 DNA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인간은 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순자적 신유학의 이야기인데 맹자가 아닌 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름발이 자라가 천리를 간다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고 미숙한 존재이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자라도 아니고 절름발이 자라가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악설을 말하고 인간이 태어날 때 아무도 안 가지고 있다고 태어나도 이러기는 하지만 역시나 이것도 뭐냐면 유학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신나겠어요? 믿겠어요? 충분히 믿고 있고 인간을 낙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열심히 배우면, 네가 그때그때 마음을 잘 검속하면 네가 그때그때 판단한 대로, 제대로 판단한 대로 행동을 옮기고 그 올바른 행동을 어떻게 반복해서 무한 연습하듯이 무한 반복을 해버리면 너는 누구든 다 성인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자 이야기고 호갱 이야기 했는데 다음은 대망의 율곡, 한국 철학 율곡. 근데 순자의 프리즘으로 본 율곡, 신유학, 순자적 신유학의 완성자, 신유학
순자적 신유학의 조선적인 완성자, 종합자, 율곡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